부산 사직구장에 들이닥친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롯데 자이언츠의 외국인 좌완 에이스 역할을 맡아야 했던 찰리 감보아가 팔꿈치 통증으로 인해 남은 시즌 더 이상 마운드에 오를 수 없게 되었다는 구단의 공식 발표였다. 이 소식이 전해진 순간 단지 한 명의 투수가 빠진 문제가 아니었다. 올 시즌 롯데가 버텨오던 가느다란 희망줄, 가을 야구 티켓의 마지막 끈마저 끊어져 버린 듯한 울림이었다. 더욱 뼈아픈 건 감보아의 이탈이 단순한 부진의 문제가 아니라 시즌 아웃이라는 점이다. 팬들은 불길한 징조를 이미 여러 차례 목격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론이 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감보아는 롯데 선발진의 한 축이었고 왼손이라는 희소성을 가진 자원이었다. 좌타자들을 봉쇄하는 그의 존재는 선발 로테이션에 안정감을 주었고 불펜 운영에도 여유를 가져다줬다. 그러나 이제 그 빈자리는 돌이킬 수 없이 커졌다. 돌이켜보면 징후는 있었다. 9월 10일 한화전에서 감보아는 4이닝 8실점이라는 최악의 투구를 기록했다. 피안타 8개, 볼넷 3개. 초반부터 무너진 그는 사실상 팀의 승리 가능성을 스스로 끊어내고 말았다. 3개의 수비 실책이 있었지만 공의 위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팬들은 타자들이 다 알고 기다린다는 불만을 쏟아냈고 플레이는 순식간에 4점대 후반까지 치솟았다. 가장 치명적인 건 위기 관리 능력의 상실이었다. 좌투수로서 상대 좌타자들을 꽁꽁 묶어야 했지만 연속 안타, 장타, 그리고 사사구까지 허용하며 이닝을 버티지 못했다. 구단은 왼쪽 팔꿈치 바깥쪽 불편감이라고 발표했지만 팬들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다, 장기 부상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고 롯데의 희망은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다. 만약 감보아의 이탈을 다른 외국인 투수가 메워줄 수 있었다면 충격은 덜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다. 빈스 벨라스케스는 롯데 팬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최악의 성적을 내고 있다. 후반기 들어 그는 6경기에서 1승 4패, 가래 10.50, 더블힙 2.17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남겼다. 경기당 평균 3이닝조차 버티지 못하며 마운드를 내려오는 일이 다반사였다. 롯데가 그에게 기대했던 건 퀄리티 스타트 한두 번 정도의 안정감이었지만 현실은 매 경기 불펜을 혹사시키는 시한폭탄이었다. 롯데 팬들 사이에서는 감보아가 빠지고 벨라스케스가 남아있는 게 오히려 불운기라는 자조 섞인 반응까지 나왔다. 현재 롯데의 선발진을 떠받치고 있는 건 사실상 낙윤뿐이다. 박세용은 시즌 초반에 강력한 구위를 잃고 최근 5경기에서 1회 7점대라는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민성 역시 안정감을 잃었고 경기 초반에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선발이 무너지면 불펜이 매일같이 마운드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8월 이후 롯데 선발진은 5경기 연속 5이닝 미만 소화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 불펜은 1회 3.67, 더블힙 1.28로 리그 2위를 지켜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계의 방어였다. 추격조와 필승조 가릴 것 없이 매일 등판하는 불펜의 체력은 이미 바닥을 향하고 있었고 9월 중순 이후 급격한 붕괴가 예고되고 있었다. 9월 16일 삼성과의 맞대결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불렸다. 두 팀의 승차는 불과 0.5경기. 이번 2연전 결과에 따라 5위 싸움의 판도가 갈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리즈였다. 삼성은 가라비토를 내세웠다. 12경기 4승 4패, 1할 2.44라는 안정적인 성적을 가진 그는 최근 9위가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반면 롯데는 급히 박진을 선발로 예고했다. 올 시즌 단 한 번의 선발 경험, 2바퀴 타순만 돌면 피안타율이 치솟는 약점. 팬들은 박진이 3, 4이닝만 버텨주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불펜마저 지친 상황에서 이 시리즈에서 최소 1승 1패를 목표로 했던 롯데는 결국 연패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다. 그리고 그 순간 사실상 롯데의 2025 시즌 가을 야구 도전은 끝났다는 선언과 다름없었다.
롯데가 가을 야구 티켓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했다. 1. 벨라스케스의 반등 최소 5이닝 3실점 수준의 투구. 2. 박세용의 재기 초반 위기를 넘기며 팀의 안정감 제공. 3. 나균의 에이스 역할 7이닝 이상 책임지는 압도적 투구. 그러나 이 조건은 단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다. 벨라스케스는 끝내 회복하지 못했고 박세용은 불안정했으며 나균 혼자서는 팀을 감당할 수 없었다. 부산 팬들은 누구보다 뜨겁다. 그러나 올해 사직구장을 찾은 팬들의 표정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다. 역시 롯데는 롯데라는 체념 섞인 말부터 외국인 선수 스카우팅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분노까지 다양한 반응이 터져나왔다. 특히 감보아의 이탈 이후 구단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애초에 부상 조짐이 보였을 때 더 빨리 휴식을 줬어야 했다는 지적, 대체 외국인 투수 영입을 준비했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가을 야구 희망이 사실상 사라진 지금, 롯데는 남은 시즌을 어떻게 치러야 할까? 첫째, 젊은 투수들에게 경험을 쌓게 해야 한다. 둘째, 불펜 과부하를 막기 위해 과감히 패전조 운영을 활용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 선수 운영 실패에 대한 구단 차원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롯데는 내년을 준비하는 팀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팬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롯데의 2025 시즌 가을 야구는 사실상 끝났다. 감보아의 부상 시즌 아웃, 벨라스케스의 부진, 박세용의 불안, 불펜의 과부하. 이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롯데는 다시 한번 가을 야구 티켓을 눈앞에서 놓쳤다. 그러나 끝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 이제 롯데는 뼈아픈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한다. 외국인 선수 스카우팅, 투수진 운용, 불펜 관리까지 모든 것을 재점검해야 한다. 팬들은 또다시 아쉬운 가을을 보내게 되었지만 내년을 준비하는 겨울이 롯데에게 주어졌다. 과연 이번 실패가 또 하나의 반복으로 끝날지 아니면 제도약의 발판이 될지는 구단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있다. 야구 해설가 출신의 전문가들은 이번 롯데의 추락을 두고 예견된 참사라고 평가한다. KBSN 해설강은 이렇게 지적했다. 롯데의 시즌 운영은 초반부터 불안했습니다. 불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기 운영, 외국인 선수에 대한 과신, 그리고 부상 관리 실패까지. 팬들이 기대한 것과 달리 팀은 구조적으로 가을 야구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또 다른 전문가인 벨라스케스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K리그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벨라스케스는 영입 당시부터 위험 부담이 큰 카드였습니다. 재구 불안과 체력 문제가 MLB 시절부터 지적됐는데 롯데는 재활 후 반등을 기대하며 영입했죠. 그러나 결과는 최악으로 끝났습니다. 즉, 감보아의 부상은 불운이었지만 벨라스케스의 부진은 철저한 준비 부족이 빚어낸 실패라는 공통된 분석이다. 사직구장을 찾은 팬들의 반응은 다양했지만 공통적으로 또다시 무너진 희망이라는 피로감이 묻어났다.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올해는 진짜 다르다고 믿었는데 결국 또 외국인 선수 문제로 무너졌다며 허탈해했다. 대학생 팬 박모 씨는 감보아가 아프다는 얘기는 이미 들렸지만 구단이 너무 늦게 대처했다. 대체 선수 영입도 안 하고 그냥 버티다 끝났다 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50대 원년 팬 이모 씨는 롯데는 늘 똑같다. 몇 년을 봐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팬만 바보 된다며 체념 섞인 목소리를 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다. 차라리 외국인 타자를 뽑지 왜 투수로 시간 낭비했냐. 구단 운영진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롯데 불펜은 올 시즌 초반부터 리그 2위 에러를 기록하며 팀을 지탱했다. 김원중, 구승민, 최준용 등은 매일같이 마운드에 오르며 사직구장을 지켰다. 그러나 9월에 접어들면서 이들의 구위는 눈에 띄게 떨어졌다. 김원중은 8월까지 열화 2.90을 기록했으나 9월 들어 열화 5점대로 치솟았다. 최준용 역시 9월 들어 피홈런이 늘며 뒷문이 흔들렸다.
불펜이 무너지는 건 단순한 기록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의 사기에도 영향을 줬다. 선발이 초반에 무너지면 불펜이 또 나와야 하고, 불펜이 무너지면 타선도 추격 의지를 잃었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며 롯데는 지더라도 힘없이 지는 경기를 양산했다. 롯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외국인 선수 영입이다. 올 시즌 감보아와 벨라스케스는 모두 도박성 카드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감보아, 좌완이라는 장점은 있었지만 이미 마이너리그 시절부터 팔꿈치 통증 이력이 있었다. 벨라스케스, MLB 시절 2열의 4점대 중후반, 제구 불안, 그리고 잦은 부상 이력이 있었다. 결국 롯데는 안전한 카드 대신 위험 부담이 큰 카드를 동시에 뽑았고 두 장 모두 실패했다. 이는 단순한 선수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구단 스카우팅 시스템 전반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 벤치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선발진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불펜을 과도하게 혹사시키는 단기 성적 위주의 운영을 이어갔다. 특히 8월 이후 필승조라 불리는 투수들이 하루 걸러 등판하는 장면은 수차례 목격됐다. 장기적으로 팀 전체 전력을 고갈시키는 운영이었음에도 벤치는 눈앞의 승리에만 매달렸다. 결과적으로 단기 승리조차 거두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불펜마저 잃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다. 사실 롯데의 문제는 마운드에만 있지 않았다. 타선 역시 중요한 순간마다 침묵했다. OPS 0.690이라는 기록은 리그 중하위권 수준이었다. 특히 득점권 타율은 0.245로 찬스에서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정훈, 황성빈 등 주축 선수들이 부상과 슬럼프로 이탈하면서 공격은 단조로워졌다. 결국 마운드 붕괴와 타선 침묵이 겹쳐지며 팀은 연패에 빠졌다. 야구 팬들이 자주 하는 질문은 만약 감보아가 시즌 끝까지 건강했다면 이다. 만약 감보아가 평균 6이닝 1할 3점대 투구를 이어갔다면 불펜의 부담이 줄었을 것이고 팀은 최소 5위 싸움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스포츠에서 만약은 의미가 없다. 감보아는 이탈했고 벨라스케스는 무너졌다. 그 결과 롯데의 가을은 끝났다. 롯데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과제가 있다. 1. 외국인 선수 스카우팅 시스템 개혁. 안전한 카드를 중심으로 영입해야 한다. 도박성 카드는 이제 지양해야 한다. 2. 불펜 관리 철학 재정립. 필승조에 의존하는 단기 운영이 아닌 선발진 강화와 장기적인 운영 계획이 필요하다. 3. 부상 관리 시스템 개선. 감보아의 사례처럼 조기 진단과 휴식 부여가 필수적이다. 4. 타선 보강. 득점권 집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타자를 반드시 영입해야 한다. 롯데 팬들은 늘 힘내를 요구받아왔다. 하지만 이제 팬들도 구단의 변화를 보여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다. 단순히 내년에 잘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스템 개선과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팬들이 다시 사직구장을 가득 메우려면 구단은 이번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결국 롯데의 2025 시즌 가을 야구는 여기서 멈췄다. 감보아의 부상, 벨라스케스의 부진, 선발진의 붕괴, 불펜의 과부하, 타선의 침묵.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며 희망은 무너졌다. 그러나 야구는 끝이 아니라 반복되는 순환의 스포츠다. 가을이 끝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은 곧 봄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롯데가 이번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진정한 변화를 이룬다면 이번 좌절은 단순한 또 다른 악몽이 아니라 부활의 서막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부산 팬들의 바람은 단 하나다. 내년에는 제발 진짜 가을 야구를 보고 싶다.